네, 안녕하세요. 예. 상속 이야기의 강사 네이지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 옆으로 샐 수도 있고 말이 버벅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본이 없습니다. 저는 대본이 없고 이제 주제를 잡아서 이제 알고 있는 거를 그냥 풀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를 뭐 대본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옆으로 새기도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버벅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잘못되더라도 다시 사실은 재촬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편집도 안 하고 그냥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제가 제 개인 비용을 들여서 지금 스튜디오에, 여기가 스튜디오인데 시간당 5만 원입니다. 2시간 정도 하면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비도 제 스마트폰에다 마이크 달고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편집을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약간 좀 화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대신 이제 질적인 문제, 제가 상속과 유류분을 16년 실무에 있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유류분 이거면 해결된다 이런 자극적인 거 말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실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한 겁니다. 다른 분들 이렇게 유튜브를 변호사님들 거 들어봤는데 저거는 실무에서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건 뚱뚱한 닫기인데, 저건 이론인데. 그래서 사실은 실무에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유류분, 상속 분할도 좋습니다. 1심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불만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안 찹니다. 항소? 할까? 항소하면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지면은 저쪽 비용까지 물어주고. 고민됩니다, 이거. 항소하면 맡길까요?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항소를 할 때 뭘 판단해야 되냐? 첫 번째. 항소 여부는 1심 판결문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결국 내가 지적해야 될 게 이거기 때문입니다. 과연 빈틈이 있는지. 명백한 빈틈입니다, 이거. 1심 법원이 이거 좀 불만이다, 이거 가지고 안 되고. 근데 어떤 판사님들은 판결문 딱 본 순간, 이거는 항소에도 바뀔 여지가 없다. 왜? 너무 재판결을 자세히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론에 이건 어떻게 엄두가 안 납니다, 이거는. 이런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런 판결문을 딱 받아들면 불만이 있어도 항소 못합니다. 그냥 딱 봤는데 어라?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걸 항소해야죠. 왜? 계산이 잘못됐는데 1 더하기 1인데 이거를 3으로 계산해버립니다, 이게. 또는 1을 3으로 계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판결문을 본다. 두 번째,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심에서는 말입니다, 원고 피고가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원고라면 피고를 비난합니다. 너 받았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럼 피고는 뭐라 그러죠? 나 안 받았어, 증거 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싸움입니다. 당사자 간의 싸움이고, 판사님은 누구 말이 맞는지만 보고 들어보고,
정보라, 각각 이제 증거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황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심의 재판에서는 당사자끼리 싸움입니다. 근데 이 항소하게 되면 공격의 상대방이, 공격의 대상이 법원이 됩니다, 이게. 왜? 1심 판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항소심 판사님 입장에서는 1심 판사가 판결을 내렸으면 어느 정도는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새로운 증거도 없고 뭐 새로운 주장도 없습니다. 1심에서 했던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판사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모든 사건은 다 항소합니다. 네. 새로운 판단해달라고. 그럼 뭐 1심이나 2심이나 뭐가 틀립니까, 이게? 네? 1심에서 했던 판단을 2심에서 새롭게 똑같이 판단해달라고 그러면 2심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1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나 주장도 없이 그냥 비난만 한다. 1심은 잘못됐다 그런다.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항소할 때는 내가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는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건 법리적인 겁니다, 이거. 주의적, 예비적으로 찌를 수도 있고, 뭐, 무효 주장을 하다가 예비적으로 유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이제 저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효 주장을 하고 1심에서 예비적으로 주장을 예비적으로 유죄를 잡아야 되는데, 예비적으로 유죄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1심에서 예비적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아예 빼버립니다. 무효 주장으로 가버립니다. 끝까지. 그래서 무효가 기각이 되면 항소해서 거기서 예비적으로 유죄를 추가합니다. 승부를 거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주장, 법리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게 있는지 할 수 있는 게, 이 새로운 증거는 뭐냐면 사실은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나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결정적 증거는. 그럼 이 새로운 증거는 어느 경우에 나오냐? 이거는 소송 대리인의 몫입니다. 이게 어떤 이제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제 증거 수집을 합니다. 손님들이 의뢰인이 준 것만으로 재판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각종 사실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1심에서 패소하고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구했더니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방향, 1심이라 하더라도 1심에서 했던 주장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보강해서 이렇게 새로운 증거를 해서 좀 더 주장을 단단히 할 수 있다. 왜? 이거는 새로운 증거는 1심 판단에서 감안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증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1심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부분 새로운 증거 여부는 사실은 변호사분의 역량에 따라 좀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실은 법리는 뭐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대부분은 이제 새로운 증거가 있고 새로운 주장, 법률적 주장을 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떠나서, 그러면 항소심에 가면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미만입니다. 만약에 이게 많이 바뀐다 그러면 항소심이 죽습니다. 왜? 다 항소하니까. 왜? 빨리 바뀌는데 뭐 항소합니다. 근데 1심에서 이미 걸러진 판단들이 걸러졌기 때문에 바뀔 확률은 30% 미만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법리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판사님의 역량이라든가 판사님의 관점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뭐 유사한 사건임에도 전혀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판사님의 바라보는 시각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 유럽을 하고 상급재단 분할해 보면 대부분은 이제 뭐 70% 정도 항소를 합니다. 네. 왜냐면 양쪽 누구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거죠. 30% 미만이지만 30%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원고가 항소합니다. 30% 해당합니다. 그럼 피고 항소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안 하면 1심보다 불리하면 불리할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항소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항소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항소해야 되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항소가 일어납니다. 예. 근데 뭐 대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바뀐다 그래도 주된 거는 잘 안 바뀝니다. 대신 이제 부수적인 거, 찌끄러기들, 부수적인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바뀔 뿐입니다. 근데 뭐 큰 틀은 그렇게 잘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항소를 하긴 하는데 뭐 항소심에서 그렇게 많이 바뀔 거냐, 바꾸려면 1심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재판은 1심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왜? 1심에서 70%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뭐 유르분 반환 청구 소송하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인 경우에 항소했을 때 과연 항소할 가치가 있는지, 어떤 때 항소하는지, 항소하면 얼마나 바뀌는지, 왜 바뀌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